옛날 옛적 안티오키아라는 작은 마을에 아가페토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갖 것을 걱정하는 모습 때문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걱정쟁이 아가페토스로 불렸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지붕이 날아갈까 걱정하고 비가 내리면 홍수가 나서 마을이 잠길까 걱정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날씨가 맑아도 너무 뜨겁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가페토스는 그 지역을 여행 중이던 유명한 철학자 에픽테토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아가페토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가페토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가페토스는 하소연하듯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책임인 듯 느껴져요. 저는 자연재해부터 사람들의 생각까지 모든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낍니다. 에픽테토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진짜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가페토스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모든 것이 제 통제 밖에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자 에픽테토스는 부드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면과 외부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 즉 자신의 생각, 감정, 의지입니다. 하지만 날씨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은 당신의 힘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아가페토스는 그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에픽테토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은 당신에게 더 큰 평화와 안정감을 줄 것입니다. 걱정에서 벗어나세요.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변화시킬 때 외부의 것들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아가페토스는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이런 이야기를 전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걱정의 노예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강력한 존재입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아가페토스를 예전처럼 걱정쟁이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평온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현명한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입니다. 어느 고요한 마을에 에피라는 털 많은 개가 살고 있었습니다. 에피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고민하는 철학자 개였습니다. 에피는 사람들이 쾌락을 쫓는 방식과 그 결과를 유심히 관찰하며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어째서 저들은 쾌락을 쫓으면서도 항상 불행해 보일까? 하루는 마을 숲을 거닐던 에피에게 에밀리라는 작은 새가 다가왔습니다. 에밀리는 과자 부스러기를 좋아하는 새였고 항상 달콤한 것을 찾아다녔지요. 그런데 에밀리는 점점 골이 작아지고 날개도 축축 처져 있었습니다. 걱정된 에피가 에밀리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에밀리?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여. 에밀리는 울먹이며 답했습니다. 에피, 난 항상 과자 부스러기를 찾아다녔어. 매번 그 달콤함을 느낄 때마다 행복했지만 이제는 그 달콤함도 다 예전 같지 않아. 그리고 먹고 나면 더 허전해. 에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에밀리, 너는 맛있는 것을 추구했지만 그것이 너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은 모양이구나. 내가 하나의 이야기를 해줄게. 에피는 에밀리에게 에피쿠로스의 철학에 기반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한 남자가 있었어. 그는 늘 최고의 요리만을 먹고 매일이 파티인 것처럼 살았지. 그의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 찬란했지만 그는 항상 공허함을 느꼈어. 그때 그에게 현명한 노인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지. 너는 귀중한 쾌락을 쫓고 있지만 그것은 그저 순간의 기쁨일 뿐이야. 진정한 행복은 고요함과 간소한 삶에서 오는 거란다. 그 남자는 처음에는 노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 하지만 점차 그는 자신이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고 단순한 것들 속에서 행복을 찾기 시작했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었지. 에밀리는 에피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에피, 너는 과자 부스러기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기쁨을 찾을 필요가 있어. 에피가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나 멋진 하늘을 날며 느끼는 자유에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또 무엇보다도 너 자신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마워, 에피. 이제 과자 부스러기를 찾는 대신 다른 것들도 소중히 생각해볼게. 그 후로 에밀리는 과자 부스러기 유혹에서 벗어나 숲속 친구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자주 에피에게 나라가 자신이 새로운 발견을 이야기하곤 했지요. 에밀리는 끝내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마을에서는 에피의 비밀 철학 강의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에피가 전해준 지혜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마을은 점점 더 평온한 곳으로 변해갔답니다. 이렇게 에피의 철학은 조용히 그리고 깊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갔고 모든 사람은 각자의 작은 행복을 발견하며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주 특별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매우 독특한 철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스피노자의 범신론을 생활이 지침으로 삼고 있었죠. 이곳에서는 모든 자연 현상이 신의 표현이라고 믿었고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연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특히 유명한 이야기꾼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베르토였고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알베르토는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날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상쾌한 날씨였기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광장으로 나와 그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알베르토는 큰 돌 위에 걸터 앉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저는 숲속을 거닐다가 낯선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 길은 붉게 물든 나뭇잎과 부드러운 바람이 기다리는 숲길이었죠.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이내 제 앞에 놀라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커다란 폭포가 웅장한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형형색색이 나비들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폭포 아래에 앉아있던 한 노인을 발견했죠. 그는 마치 자연 그 자체처럼 고요하고도 평화로웠습니다. 제가 다가가 인사를 건넸을 때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말했죠. 자네, 이곳에 온 것을 환영하네. 여기에서 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가? 저는 그 말에 호기심이 생겨 그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알베르토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사로잡혀 있었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노인은 제게 자연을 깊이 바라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신은 별 볼 일 없는 곳에도 깃들어 있으며 그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폭포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폭포의 물방울 하나하나가 마치 작은 우주처럼 느껴졌고 그 안에서 신비로운 삶의 흐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법칙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알베르토는 감동적인 목소리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스피노자의 범신론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우주의 일부입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발 아래 자라는 풀,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까지 모든 것 속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알베르토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후로도 사람들은 숲을 거닐며 자연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려 했었고 그 덕분에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진정한 자신과 우주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알베르토는 스피노자의 범신론을 마을 사람들에게 재미있고 의미 있게 전달하며 그들의 삶 속에 녹아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마을에 토마스라는 이름의 젊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고방식을 소개하는 건방증을 부리기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말은 때때로 너무 깊이 파고들어서 마을 사람들은 왜 그의 이야기가 필요한지조차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마스는 마을 광장에서 존 로크의 백지설을 바탕으로 그의 독특한 메시지를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는 마을 광장의 거대한 나무 밑 둔덕에 올라가 외쳤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은 원래 백지라는 것을 아시나요?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그에게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백지?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아무런 낙서도 글자도 없는 깨끗한 백지와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죠? 한 농부가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바로 경험에서 오는 것입니다. 토마스는 손짓으로 크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보았던 장면, 느꼈던 감정들이 바로 그 백지에 하나하나 기록되며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네 빵집 주인 앨리스가 나섰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백지에 새로운 것을 써넣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토마스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앨리스. 우리는 계속해서 배울 수 있고 변할 수 있으며 새롭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있죠. 갑자기 장난기 많은 아이들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악당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토마스는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악당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영웅이 될 수도 있죠. 선택은 여러분의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택을 위해 스스로 생각하고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이 무대 설정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졸루크의 백지설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주어진 삶을 살아가려 하지 않고 매 순간을 새롭게 쓰고자 하는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토마스의 이야기 덕분에 마을은 조금 더 지혜롭고 서로를 이해하며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이 이야기는 여전히 회자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 모두가 주인공인 흰 도화지 위에 어떤 이야기를 계속 그려갈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없는 가능성의 서사시로 남았습니다.